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닷컴 버블과 같은 강세장이 도래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129배나 상승한 종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닷컴 버블 당시에 그러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129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 자체는 현 시점에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100배는 아니어도 강세장이 도래할 경우에는 급등하는 종목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닷컴 버블과 같은 장세의 도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비슷한 폭으로 빠지고 올라오기도 올라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장기 추세선을 그려보면 장기 추세선상까지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한국 증시도 보면은 98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장기 추세선상까지 내려왔고,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까지만 본다고 하면 대공황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대공황 당시에 보면도 장기적인 추세선상에서 크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버블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그러고 나서 반등하고 난 다음에, 물론 지금 상황의 흐름은 이 정도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정도까지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락한다고 해서 이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4월 중순이면 피크아웃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하게 4월 중순쯤이면, 여기서 보시면 4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주립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를 가정할 때 코로나의 사태는 4월 13일을 전후로 해서 피크아웃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피크아웃 하면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안정권에 진입했고요. 저희 한국도 안정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등도 유로 지역 국가들도 피크아웃 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은 확진자 수가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축이었던 중국과 미국과 유로 지역이 안정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점차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 폭락장에서 최대 악재였던 것이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역으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지만 재발락한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조정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이때 한번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이때 한 번 더 추가로 크게 번졌었죠. 그 다음에 19년도에 한번 번졌었죠. 처음 발생했을 때 다우지수는 약 한 33.47% 하락했죠. 그러고 나서 2차 발생하고 3차 발생했지만 어때요? 주가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고, 3차 독감 파동 이후에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6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근 급락 이후 장기 추세선상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증시는 오히려 강한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세계 경제 전망이 암울하죠. IMF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고,
내년도에나 부분적으로 회복한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뭐 2, 4분기 전망을 뭐 어떤 데는 뭐 20%, 어떤 데는 30%까지 넘게 마이너스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주된 원인은 뭐 고용 지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뭐 30%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대규모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취약 가능성을 제기했죠. 뭐 성장률 전망치나 그다음에 어닝의 추정치 전망치가 계속 수직 하락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2, 4분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죠.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죠. 그에 따라서 경제 전망에 대한 치는 계속 암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와봤자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나 고용 대란의 문제는 미국의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파트타이머 근로자 수가 2,700만 명이나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부분 해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가 주는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면 재고용될 것이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고용지표가 앞으로는 코로나가 먼저 진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것이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향후 증시에서 보시면 경제 지표는 선행 지표일 가능성보다는 후행 지표로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 지표 악화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하게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가 생각하는 2, 4분기 중반 이후에는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미국이,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풀었죠. 저희 한국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죠. 그 다음에 금리도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점차 하나씩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골마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줄줄이 파산하기 때문에 파산한 뒤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방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기간은 꽤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부분의 파장이 이루어지고, 그 실물 부분의 파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금융시장이라는 신용경색, 금융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자금을 대규모로 방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정책적 효과가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먼저 가장 심각한 부담 요인으로 생각했던 투기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1차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추후에 중요한 코로나 진정 여부에 따라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국 경제 지표의 정상화 속도가 향후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매 판매 지수는 2월의 소매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20%니까 최악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PMI, 제조업 PMI 지수는 기대 이상으로 50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V자형 경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의 정상화 속도는 향후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역시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증시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역차별됐는데 세계 증시의 어떤 선행 지표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주간 승용차 소매 판매 추이입니다. 이미 한때 마이너스 8, 90이었던 것이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죠. 경제 정상화 속도에 따라서 플러스 전환은 아마 충분히 가능한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V자형 경제 회복 가능성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 증시는 더욱더 강한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러시아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농통 캐피탈 파산으로 인해서 한때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런 흐름의 패턴과 블랙 먼데이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장기 추세선에서 등락을 거듭한 이후에 다시 고점을 뵙기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버블적 강세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7년도의 상황을 보면 블랙 먼데이는 87년도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일시에 해소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안정적인 상승세가 진행됨에 따라 됐었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식시장을 상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급락 이후에 나오는 미국 증시의 안정은 세계 증시의 상승세를 보다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우리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에 미국과 한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블랙 먼데이는 1987년도에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일시에 해소했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 우리 한국 증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에 미국 증시가 저점을 상향 이동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기존의 강세가 더욱 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예상한 흐름이 블랙 먼데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증시는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닷컴버블 당시 한국 증시와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하락과 그다음에 폭락이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한때 코스피는 296포인트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97년 10월에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근데 러시아와 그다음에 농통 캐피탈의 문제가 불거졌던 98년도 10월 전후로 해서 이 길을 벗어나는 과정이 미국 증시에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소외 현상, 역차별화 현상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한국 증시의 역차별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졌었죠. 벌어졌던 것이 빠르게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3차 산업혁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IT 버블이 형성됐었습니다. 특히 닷컴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보여졌고,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이랬던 버블을 주도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닷컴 버블 당시 한국 증시를 이끈 주도주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다음이 99년도 하반기에 상장을 했지만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었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 전화기의 대표적인 기업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역시도 SK텔레콤 98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KT 역시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 거죠. 이로 인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닥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한 상승세가 전개된 것이죠. 이는 러시아 및 농토 캐피탈 2기 이후에 그 시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1998년과 99년 당시에 이런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요 종목 중 하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롱기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때 5조 원을 돌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에 미국에다가 인터넷 전화인 다이얼패드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장한 뒤에 횡보하다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형성한 거죠. 무려
129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닭걸버블의 시세를 주도한 아주 대표적인 상징 종목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향후에 100배짜리 주가가 나타날 거라고 본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죠. 그러나 100배는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배, 3배 아니면 10배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면요. 그런 시세를 연출할 수 있는 종목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2기가 한국 증시의 역자별적 요소를 해소가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는 200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제가 여기를 보면 18년 1월 31일 기준을 100으로 했어요. 100으로 했으니까 한국 증시는 계속 100이었었죠.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갔었죠. 근데 미국은 계속 올라갔어요. 한국 증시가 얼마만큼 역차별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진하게 계속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98년 10월과 같은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적인 요소가 빠르게 해소되는 현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거든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최근에 약간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4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빠르게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면 제 생각은 매수세로 전환될 것이고요. 고객의 예탁금 43조 원 규모와 더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가세된다면 시장은 반등 흐름은 더욱더 빠르게 이어지고 오히려 큰 장이 도래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역차별적 해소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산업혁명과 관점에서 이와 같은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3차 산업혁명은 1990년 후반대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관심이 급증한 바이오, 그 다음에 에너지, 2차 전지 및 태양광, 그 다음에 지구공학, 우주기술 이런 등등의 것으로 4차 산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 전통산업보다는 4차 산업 쪽으로 오리엔트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일례로 중국의 경우에는 향후에 투자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5G 관련된 투자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투자가 거의 좀 중단되어 있긴 하거나 그 다음에 많이 축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경제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러한 4차 산업 중심으로의 투자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요. 4차 산업이라는 디지털화 과정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기 추세선상에서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닷컴 버블과 같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의 이상을 엄청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 중국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 2기가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신뢰도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친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 2기를 잘 대처한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 제품의 이상이 빠르게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의 바이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가능성, 그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의 대표적인 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시에 5G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가 아마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식품과 한류 등 대부분 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제2의 새로운 기술 등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향후에 글로벌 증시의 강한 상승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에서 주도주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